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기업에 물리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물리면 하시면 되고요. 한국경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허란 기자입니다. 퇴근길에 찾아가는 경제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BBIG, 그리고 지난해 4분기에부터는 차화전으로 바꾸셨다가 올해 상반기에는 경기 민감주, 컨택트주가 수혜를 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반기 주도주는 뭐가 될까? 지금 주식시장이 B2C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각광을 받는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B2C 기업은 뭐냐면 그냥 사람들이 뭘 많이 사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피트린치가 집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랑 애들한테 요즘 뭐 마트나 저 백화점 가서 뭐 사냐 이렇게 물어보듯이 지금은 여성분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돼요. 네, 뭘 사는지. 그리고 옷 사고 화장품 사고. 네, 네. 그래서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나 이런 주식 올라갈 때도 뭐 이제 주가가 워낙 이제 그동안 약했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 이제 선입관이 있어요. 차트를 보고 아니야 그 주식은 안 돼. 그러면 떨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제는 후야 후 설어서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랬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화장품이 올라가는 건 이유는 뭐지? 최근에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이유가 뭐지? 엔터테인먼트가 2009년, 10년도에는 우리나라에 그런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없었죠. 그렇죠. 그래서 2011년도에 SM이 그때도 주가가 빵 치고 올라가거든요. 지금 최근에 하이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주가가 올라오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면 과거의 그런 역사를 보면 경기 소비재 그리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의 주식을 지금도 사서 50% 이상 먹은 주식들은 많은 것 같아요. 예전에 2015, 16년도에 설화수가 그렇게 인기를 끌면서 아모레퍼시픽하고 아모레주지 뭐 이런 주식들이 올라갈 때 보면 항상 비쌌어요. 이제 하이브도 지금 비싸잖아요. 왜냐하면 비쌀만 하니까. 너무 뭐 비싸고 싼 거 따지지 마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엔터테인먼트가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하면 지금 비싼 그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그런 1등 기업을 사는 게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타 방송에서 2주 전에 이제 하반기 전략을 얘기해 주실 때 이제 호텔, 면세점, 여행주 이런 경기 민감주와 컨택트 수혜주들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쭉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라왔는데 더 오를까요? 이런 질문들이 올라왔어요. 네, 그냥 항공주만 따져보면요. 네. 그저께인가 저도 티켓팅을 했거든요. 티켓팅을 했는데 조금 비싸졌어요, 확실히. 8월 말에 이제 미국 가는 걸 티켓팅을 했는데 비싸져가지고 지금이라도 미리 좀 사놓자라는 마음으로 티켓팅을 했듯이 이번에 HMM 사례에서 보듯이 나중에 이제 몰리잖아요. 전부 다 전 세계 사람들이 작년에 못 갔던 그 연말 뭐 크리스마스라든지 아니면 카운트다운 하러 본인들이 가고 싶었던 그런 여행지를 티켓팅을 하려고 아마 난리 칠 건데 그때 티켓의 가격이 저는 뭐 막 350만 원 이렇게 치솟는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서 실적이 엄청나게 날 건데 그때까지는 아직까지 남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하나는 지금 유가가 이제 70% 돌파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 전에 뭐 대한항공이 좋았던 2007년, 8년 요때도 보면 유가가 뭐 100불대 하긴 했었으니까. 그리고 비행기 티켓 값을 보면 유가 연동제로 맞아요. 소비자한테 또 떠넘기잖아요. 맞아요. 떠넘겨도 유류 할증료 괜찮아 8만 원에서 15만 원 해도 나는 그거 가격 해서도 갈 거야 하면 영향을 안 받는데 만약에 이게 뭐 90불, 100불 되면서 티켓 값이 너무 비싸서 소비를 위축시키는 수준이 되면 그때는 이제 도망 나와야 되겠죠. 사실 경기 민감주의 상승세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보통 주도주라는 것은 생명력이 6개월에서 1년 가기 때문인 건가요? 아니면 그때까지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숫자상 나오기 때문인 건가요? 주도주가 예전에는 한번 오르면 한 1년 6개월 갔었거든요. 1년 6개월. 예, 최소한. 참 오래 갔네요. 예, 1년 6개월 갔었는데 최근에는 짧아졌고 왜 짧아졌냐면 상한가 조정폭이 30%로 바뀌었잖아요. 2009년, 10년, 11년도에는 상한가 조정폭이 그 정도 안 됐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 10년, 11년도에 2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3년 동안에 이루어졌던 장이 지금 압축이 돼서 미리 주가를 다 땡겨놓는 그런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래서 주도주의 약간 생명이 조금은 좀 빨라졌다 이런 느낌을 듣고, 그러면 카카오 같은 주도주는 이번 장을 시작을 해서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 가는 주도주거든요. 그게 2009, 10, 11년도에는 보세요. 70주로 시작을 했는데 그 70주에 자동차가 있었어요. 그 자동차가 차화정에도 이어졌고 마지막에 전차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면 이 자동차는 왜 중간에 LED도 탈락을 하고 화학도 탈락을 하고 했었는데 왜 자동차는 3년 내내 주도주였을까?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4%였다가 8.9%까지 올라가요. 그러면 그때 왜 그렇게 올라갔지? 유가가 고유가가 되고 하니까 미국의 차들은 전부 다 무겁고 튼튼한 차들이잖아요. 그런 차들에서 현대기아차가 만드는 그 컴팩트하고, 그때 또 현대기아차가 디자인이 또 많이 좋았었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품질에다가 또 그때 미국에서 토요타 죽이려고 토요타 리콜 사태 같은 거 만들어 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이 우리나라 원엔 환율이 770원이었다가 1,500원까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물리면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올라가니까 3년 내내 주도주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실적이 지속되는 한은 파는 게 아니다는 거죠. 실제로 실적이 계속되는 한은 그냥 들고 가야 된다라고 피트 린치가 얘기했거든요. 이번에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장에 가장 지금 이익 모멘텀 보세요. 카카오의 이익 모멘텀 같은 거 보면 뭐 도대체 이 이익이 어디서 멈출지, 그 밑에 자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이 혁신이 어디서 멈출지 모르는 상황이면 그냥 이번 장이 끝날 때까지 들고 가서 파는 게 맞는데, 지금 마음으로서는 생선 대가리 이제 고양이 주는데 이제 또 발목에서 무릎까지 지금 이렇게 싹 턴어라운드 하는 기업이 뭐지? 또 그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작년 4분기 때 말씀해 주셨던 차화 전중에서 자동차는 여전히 주도주로 남아있을까요? 이번에도 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현대기아차는 어떤 상태인가라고 보면서 정의선 회장님이 하시는 거 보고 정의선 회장님하고 같이 파트너 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파트너. 지금 하시는 거 횡보를 보면 UAM이라는 뭐 그런 것도 미래산업도 준비하고 계시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그런 엄청난 기업도 인수를 하고, 그런 걸 보고 또 최근에 이 현대기아차의 북미 시장 점유율이 아주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소비가 끝나는 내년 초 어느 정도까지 경기 소비가 이어지는 내년 초까지는 저는 자동차는 너무 많이 올라서 최근에 조정받았던 거거든요. 현대차가 저점 대비 80% 가까이 올랐어요. 작년 완전히 3월 저점이 아니라 작년 10월 달부터 시작된 보면 거의 80% 올랐는데, 자동차는 내년 초까지 이번에 뭐 7, 8, 9월 달에 조정이 올 때 사볼 만한 주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화학은 이제 주도주에서는 좀 제외하신 거죠? 화학은 왜 제가 작년에 세미 저하정 장세라고 말씀드리냐면, 2008년에서 이제 9년, 10년, 11년까지 넘어올 때는 우리나라 화학 종류가 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데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가, 동남아에서 엄청난 수요가 이제 생기는데 그 동남아나 중국이 자금률이 100%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경기가 살아나면 어쩔 수 없이 일본, 한국으로부터 갖다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차화정 장세에서 2011년 초에 롯데케미칼을 비롯해서 LG화학까지 엄청난 랠리가 있었던 거고, 그때도 대한유화 최근에 뭐 올라갔던 금호석유 같은 거 엄청나게 가파르게 올라갔었죠.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작년 8월 달에 그런 세미 차화정 장세 하면서 이제 그런 주식들 쭉 다 불러들였었던 건데, 이번에는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지난 고점까지는 못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유가 중국의 캐파가 너무 커요. 중국의 캐파가 너무 크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자금률이 100%가 넘어간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번에는 업계가 아니라
허리다 싶을 때부터 비중을 조금씩은 줄이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래서 올해 들어와서부터는 제가 뭐 차화정 얘기를 안 한 게 그렇죠. 너무 작년 하반기에 이미 또 다 땡겨놨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올 초부터는 이렇게 망가져 있는 컨택 기업들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 반도체를 사실 작년에 들어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많이 애가 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주린이 분들 중에 연초에 삼성전자 들어가신 분들은 지금 이제 참고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손절을 하는 게 차라리 마음이 편한 건지. 손절을 했다고 해서 지금 또 시장을 주도하는 주식으로 탁 갔다가 그거 먹고 또 이 반도체가 다시 오르기 전에 또 갈아타고 절대 그런 못 하실 겁니다. 못 하실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위대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위대한 기업에 물리잖아요. 위대한 기업에 물리면 물타기 하시면 돼요. 그냥. 펀드 매니저가 물타기 하라고 이런 소리 하면 저 사람 뭐야 이러실 수가 있는데 원래 안 좋아하세요. 지나고 보면 위대한 기업은 물타기 하는 겁니다. 근데 물타기 하는데 저는 이게 다시 올라가기 전에 항상 깨구리가 움츠리듯이 그 윗소를 준다 했잖아요. 저희 이제 선물 트레이딩 할 때 쓰는 용어인데 톱니바퀴, 톱니 이렇게 쑥 들어간 그런 윗소를 주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윗소를 줄 때 좀 그때는 좀 무서울 수가 있어요. 무서울 때 이제 물타기 하시면 됩니다. 정유주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근데 정유주는 최근에 보시면 미국의 엑스모빌하고 쉐브론은 계속 52주 신고가 내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가 ETF 2배짜리, 3배짜리는 지난번에 뭐 UCO 같은 경우는 위험하잖아요. 조금만 밀려도 3배씩 터지니까. 그래서 그 유가 그런 2배, 3배짜리 좀 투기적인 ETF를 사는 것보다는 엑스모빌이라든지 쉐브론이 어제도 제가 외신을 들으면 배당을 예전처럼 다시 정상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저는 정유주는 지금은 유가에 대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차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차 가지고 다니시는 입장에서는 지금 1,500원 하는 휘발유가 1,700원이 아니라 우리 2,100원, 2,200원까지 갔었잖아요. 2,200원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정유주는 배당도 많이 해주니까 저는 정유주는 내년 초까지 한번 가져가 봐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금융주도 좀 불안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 분께서 이제 환율과 연동시켜서 그럼 달러 표시 금융주는 괜찮지 않을까요? 이렇게 의견 주시기도 했어요. 네. 저도 달러 표시 미국의 뭐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 워런 버핏이 한 30년 들고 있다가 이번에 다 파셨다고 했지만 웰스파고를 보면 지금 그 배당 수익률이 한 6% 나오잖아요. 야, 이런 달러로 6%나 주는 그런 배당주.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살다 보니까 그래서 이 경기에 대한 변동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엄청난 소비 시장을 갖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의 변동성이 그닥 크지 않아요. 크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의 금융주는 보면 저는 그냥 쭉 이번에 싸게 잡으셨으면 그냥 쭉 들고 가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네. 성장주에 다시 기회가 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여럿 계세요. 작년에 BBIG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던 게 바이오였잖아요. 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실 작년 대비 주가 크게 안 오른 상태거든요. 네. 지금 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건지.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하는 미국의 아마존, 애플 보면 작년 9월, 10월, 11월 비해가지고 그냥 옆으로 쭉 누워 있잖아요. 네, 그런 와중에 경기 민감주들이 치고 올라왔잖아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는 다시 성장주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3년 동안 자동차는 계속 갔었잖아요. 실적이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하고 이제 좀 차이는 셀트리온은 이제 3사 합병에 대한 그런 이슈 때문에 한 기업을 쪼개면 10조 정도의 시가총액인 기업을 두 개로 분할을 하면 합산이 하나가 7조, 하나가 5조 돼서 12조나 13조 되거든요. 똑같은 회사인데 분할을 했다는 이유만 가지고도 시총이 늘어납니다. 여러 개의 회사를 하나로 뭉치면 우리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그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 항상 이제 종합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세요. 그 종합선물 세트를 사가지고 오면 그 안에는
안 먹고 싶은 것까지 막 넣어놨거든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탕 막 넣어놓고, 그죠? 그런데 이 사탕의 가격하고 제가 좋아하는 초코파이랑 뭐 이런 거 다 합쳐보면 그 종합 선물 세트는 디스카운트 돼 있어요. 그렇죠. 다 합치면 이게 12,000원짜리인데 뭐 8,000원에 팔리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회사를 합쳐버리면 시총이 줄어드는 그 리스크 때문에 셀트리온 같은 거는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약한 그런 모습이 있는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 보면 지금도 보면 매출하고 이익의 성장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성장 스토리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동반되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성장주가 아니라 가치주가 하나 차이에서 시클리컬 주식들이 어느 정도 다 많이 올라오면 성장주, 이 실적이 동반되는 성장주는 무조건 가요. 무조건 가는데 실적이 동반이 안 되는 성장 스토리 주식 있잖아요. 임상, 이상, 삼상으로 나중에 신약이 나오면 뭐가 된다라는 그런 꿈의 바이오 같은 주식들은 언제 올라가느냐면 좋은 질문 하신 것 같으네. 2011년까지 차화정 장세가 있고 전차 부대가 있었고 그 다음 장에서 2012, 13, 14, 15에 조선주 박살났대잖아요. 건설주 박살나고 이 박살나는 가운데 바이오가 그때 엄청 올랐어요. 한 3, 4년 동안 바이로메드라는 기업부터 시작해가지고 바이오들이 엄청 올라가고 그러면 저희 같은 이제 펀드 매니저가 경기 민감주가 비중이 높잖아요. 조선주가 건설주가 부실화되면 또 뭐가 부실화되죠? 은행이 부실화되잖아요. 대출했던 걸 못 받게 되니까. 그런 연쇄작용을 해서 우리나라 시총의 거의 한 2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거의 30% 되죠. 그런 산업재, 소재, 금융까지 다 주가가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요.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 팔아서 편입비를 90% 이상 유지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식으로 가냐면 이런 성장 스토리 주식으로도 가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게 올라가는 그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바이오를 언제 사야 되느냐? 최근에 보면 저도 최근에 바이오 주가도 한번 쭉 다 봤거든요. 많이 누워 있더라고요. 많이 누워 있는데 이번에 이 경기 민감주가 끝나면 바이오가 또 한번 내년, 내후년에 또 올라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경기 민감주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벌써 내년 1분기에는 바이오주를 내 손에 들고 있어야 되는 거네요. 근데 그렇게 딱 움직이진 않나요? 주도주가 변할 때는 항상 시장의 조정이 빵 있고 주도주가 변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직원들 보고도 편입비 80% 미만 낮춰라, 70% 낮춰라라고 하는 게 펀드 매니저들은 보통 편입비 안 줄이잖아요. 안 줄이는데 저는 편입비를 줄이라고 하는 게 주도주가 변하기 전에 시장의 조정이 한번 있고 그 조정에서 현금을 들고 있으면 한번 확 조정받을 때 그 차세대 주도주를 저희가 쉽게 살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주식을 잔뜩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보면 작년 10월 말에 11월 달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랠리 나왔었잖아요. 그럼 랠리 나오기 전에 그 전에 BBIG를 좀 줄여놨으면 그 현금으로 이번에 반도체네 자 질러 해가지고 바로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90몇 프로를 들고 있는데 BBIG가 막 빠지면서 손실이 나기 시작하는데 반도체가 간다고 이 손실이 나는 걸 까면서 반도체로 옮겨 타는 거 그건 저희 같은 이제 숙련된 펀드 매니저는 그런 리밸런싱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인들은 그것도 하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만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으시라고 하는 게 그런 조정이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조정이 딱 있고 나면 그러고 나서 바이오가 가는지 아니면 뭐가 가는지 시장이 답을 줄 겁니다. 그 답을 주는 그 주도주를 또 갈아타기 위해서 현금이 필요하다. 올해 하반기에 다시 배터리가 뜨지 않겠냐라고 또 얘기하시는 여의도 애널리스트 분들도 계시거든요. 제가 올 초보 연말, 작년 연말부터 유일하게 고객들이나 상담하는 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주시면 2차전지 ETF는 이제 날리시라고 많이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시장을 아웃퍼폼하는 그런 주식은 항상 대장주가 있다 했잖아요. 그 대장주는 어디서 찾느냐? 나스닥에서 찾으면 되고
나스닥에서 작년 코로나 위기 때도 아니 쟤는 뭔데 저렇게 단단하지 하면서 제가 테슬라를 발굴했다는 거 말씀드렸듯이 그 테슬라라는 강한 성장을 동인하는 그런 대장주가 있고 그 밑에 밸류 체인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화장품이 됐든 뭐든 저는 사면 대장주의 흐름을 보면서 그냥 그 섹터 전체를 다 사버려요. 사면서 올라갈 때 그냥 3등, 4등, 2등 뭐 이렇게 이제 분할 매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대장주 방금 얘기했던 테슬라가 어떤 상황이냐면 작년에는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뭐 독일에다 공장을 또 해서 하고 상해에서 어떻게 할 거고 계속 그런 얘기였다면 최근에는 뭐 도치코인하고 뭐 자꾸만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상황이고 앨런 머스크가 지금 어떤 상황인가라고 보면 여러 이 경쟁업체들이 뛰어드는 가운데 뭔가 추가적인 혁신을 못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불안감일까? 그런 의심까지도 합니다. 그런 의심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600불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테슬라를 대체하는 진짜 뭐 애플 아이카가 강력하게 나와서 또 시장을 주도해 주든지 2차 전지 우리나라 아까 현대기아차가 잘하고 있다 했잖아요. 또 잘하는 쪽에다가 조금 비중을 포트폴리오 비중을 약간 리밸런싱을 하고 하면 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대장이 좀 이상해졌어요. 대장이. 그래서 그 대장에 대한 부분이 조금 의심스러워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른 데 가서 좀 돈 벌다가 어쨌든 2차 전지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겨우 5%인데 아직까지 3, 40% 갈 때까지 어쨌든 성장 세트인데 조금 우리가 이 소중한 돈을 관리할 때 굳이 지금 거기 가서 마음 끙끙 앓면서 앨런 머스크가 돌아오기를 막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끙끙 앓기보다는 조금 와칭을 하고 다시 비중을 늘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